벽 깊숙한 곳이나 현관 아래 또는 밤에 정원의 그림자를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물 중에는 시각이나 청각이 아닌 거의 전적으로 냄새로 작동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쥐의 코는 자연계에서 가장 정교한 후각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21세기 이전에 설계한 어떤 기기보다도 낮은 농도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쥐는 단순히 음식을 냄새 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지합니다. 피난처를 냄새 맡습니다. 특정 공간이 새끼를 키우기에 안전한지, 특정 영토가 점령되었는지, 포식자가 3일 전에 지나갔는지 냄새로 압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식물, 즉 화학적 특징이 쥐의 신경계에 너무나 깊이 위협적이어서 이 동물들이 물리적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피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독 때문도 아니고 덧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히 냄새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곡물 농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수도원에서는 요리와 약용뿐만 아니라 식량 저장고, 주변에 살아있는 화학적 장벽으로 특정 허브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중국, 인도, 지중해의 농부들은 수세기에 걸쳐 모두 독립적으로 같은 지식에 도달했습니다. 특정 식물은 쥐에게 깊이,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줍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센셜 오일 화학, 쥐의 후각 수용체에 대한 신경학적 간섭입니다. 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생화학자들은 이제 분자 단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할머니의 정원이 항상 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즉시 독극물 알갱이나 쥐덫에 손을 뻗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식물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남유럽의 곡물 창고 주변에 고리 모양으로 심어졌습니다. 쥐들은 그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요. 이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식물은 연구원들이 이제 쥐들이 서로에게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교란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그 공간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방향 감각을 잃고 떠나버립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식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식물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자랍니다. 거의 관리가 필요 없으며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쥐 퇴치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목록에 들어가기 전에 쥐의 행동에 대한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어지는 모든 식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쥐는 용감한 탐험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피, 위험, 회피적인 생물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새로운 공간은 먼저 냄새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포식자가 있는가? 경쟁자가 있는가? 이 환경에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쥐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식물 화합물을 만나면 반응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더 이상 탐색하지 않습니다. 몸을 돌려 다른 곳을 찾습니다. 이 목록의 식물들은 포식자 냄새 표지를 모방하거나 쥐의 후각 시스템을 압도하고 혼란스럽게 하거나 쥐가 학습된 행동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정된 신경학적 혐오 반응을 유발하는 에센셜 오일과 휘발성 화합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지만 정원 주변, 집의 기초 주변, 퇴비 더미 또는 채소밭 근처에 전략적으로 심으면 쥐들이 단순히 있고 싶어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민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화학적 특성과 수천 년의 농업 역사를 가진 식물입니다. 멘타 피페리타. 잠시 눈을 감고 페퍼민트 향을 상상해 보세요. 날카롭고 시원하며 거의 전기 같은 파동이 즉시 부비동 뒤쪽을 강타합니다.
인간에게는 상쾌하고 심지어 활력을 줍니다. 쥐에게는 압도적이고 질식하며 신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책임 있는 활성 화합물은 멘톨입니다.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최대 40%의 멘톨 농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은 신경계의 냉감 수용체 이온 채널인 TRPM 수용체와 상호 작용합니다. 쥐에게 이 수용체의 과도한 자극은 강한 혐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감각은 유쾌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멘톨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페퍼민트 오일은 또한 멘톤, 멘톨 아세테이트 및 다양한 2차 테르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쥐의 뇌가 위험하다고 분류하는 화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야생에서 그 강도의 휘발성, 테르펜 농도는 종종 부패 또는 독성 식물 물질을 나타냅니다. 쥐의 신경계는 그러한 신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도록 진화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페퍼민트를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저장된 물품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장실 바닥에 뿌려졌고 곡물창고 지붕의 집 속에 엮여 있었습니다. 중세 약제사들은 해충이 허브 저장고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페퍼민트를 권장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에 걸쳐 적용된 관찰이었습니다. 집 외벽의 기초를 따라 특히 파이프나 케이블이 기초로 들어가는 모든 지역 근처에 페퍼민트를 심으세요. 정원 경계를 따라 빽빽하게 심으세요. 공격적으로 퍼지는데 이 경우에는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바입니다. 울타리를 따라 단단한 페퍼민트 매트는 쥐들이 건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향기 복도를 만듭니다. 중요한 점 하나, 페퍼민트는 침략적입니다. 화분에 심거나 경관 테두리를 사용하여 번지는 것을 막으세요. 그러나 퍼지는 경향은 장벽 식물로서 효과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간을 빠르게 채우고 계절 내내 일관된 화학적 존재를 유지합니다. 거의 모든 토양에서 자랍니다. 부분적인 그늘을 견딥니다. 자르면 빠르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신선한 휘발성 화합물이 방출되어 그 효과가 감소하기보다는 실제로 증가합니다. 라반두라 안구티포리아 만개한 라벤더 밭 위 공기에는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진하고 달콤하며 약간 장로의 향이 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차분하고 신성하며 깨끗하다고 묘사된 향기입니다. 인간은 2000년 이상 의식과 약용으로 라벤더를 사용했습니다. 쥐들은 그것을 혐오합니다. 라벤더의 주요 휘발성 화합물인 리날룰, 리날릴 아세테이트, 장로에는 인간의 코에는 개별적으로 순하지만 빽빽하게 심은 라벤더에서 생성되는 농도에서는 설치류가 신경학적으로 피하도록 프로그램된 화학적 신호를 만듭니다. 특히 리날룰은 해충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천연 살충제로 작용하며 다양한 해충종에 대한 기피 효과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설치류 연구에서 리날룰이 행동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날룰이 풍부한 환경에 노출된 동물들은 해당 지역에서 훨씬 적은 시간을 보내고 강제로 머물게 되면 스트레스 지표가 상승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장로의 성분은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장로에는 멘톨과 유사한 방식으로 쥐의 후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유쾌한 향기보다는 화학적 자극과 관련된 수용체를 자극하는 테르펜 화합물입니다. 쥐의 코에는 라벤더 울타리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학적 경고 신호입니다. 중세 프랑스 농부들은 주로 아름다움이나 향기 때문이 아니라 쥐들이 라벤더의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관찰했기 때문에 주방 정원 주변에 라벤더를 심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 관행은 너무 흔해서 기본적인 농업 지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라벤더는 이 목록에서
가장 정원 친화적인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가뭄에 강하고 배수가 잘 되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쥐 개체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더운 여름 동안 가장 많은 휘발성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의 길을 따라 출입구 근처에 그리고 채소밭 주변의 경계선으로 심으세요. 성숙한 크기에 도달하는 데 1.3년이 걸리지만 어린 식물도 상당한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페퍼민트와 달리 라벤더는 심은 곳에 정확히 머무릅니다. 정원에서 수십 년 동안 제 역할을 하는 착한 다년생 식물입니다. 여름 저녁에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것은 정원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부드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게테스 스페이시에스. 이 식물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메리골드는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해 보이고 봄마다 모든 가든센터에 너무나 많이 존재해서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그것들을 밝은 색깔에 채우는 식물, 경계선을 밟게 하는 뒷전의 식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메리골드는 미학을 훨씬 뛰어넘는 이유로 거의 모든 인해비티드 대륙의 농업 문화권에서 함께 심어졌습니다. 고대 아즈텍인들은 타게테타를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그 보호 특성을 문서화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영국 정원사들은 채소밭 주변에 표준 관행으로 심었습니다. 아프리카 농부들은 수세기 동안 타게텟 미누타, 즉 멕시코 메리골드를 천연 해충 방지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뒤에 있는 화학은 실제적이며 잘 이해되어 있습니다. 타게텟 종은 티오펜이라고 불리는 화합물, 즉 강렬하게 날카로운 톡 쏘는 화학적 특징을 가진 황기반 유기 분자를 생산합니다. 정상거리에서 인간의 코에는 메리골드가 단순히 메리골드 향을 풍깁니다. 약간 시큼하고 약간 씁쓸합니다. 수십 배 더 민감한 농도로 냄새를 인식하는 쥐에게는 빽빽한 메리골드 심기는 신경학적 수준에서 혐오감을 유발하는 황화합물로 지배되는 화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뿌리 화학도 고려해야 합니다. 메리골드 뿌리는 선충살충 특성이 문서화된 티오펜 화합물인 알파테르티에닌을 생산하고 방출합니다. 이 뿌리 삼출물은 주변 토양 화학을 변화시킵니다. 땅을 파는 쥐들, 그리고 모든 쥐들은 땅을 파는 동안 피부와 점막을 통해 이 화합물에 노출됩니다. 그것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우 불쾌할 뿐입니다. 메리골드를 빽빽하게 심으세요. 여기저기 한두 포기 심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채소밭 울타리 밑을 따라 단단한 프렌치 메리골드 줄이나 레이스드 베드 주변에 아프리카 메리골드 고리를 심으면 의미 있는 화학적 커버리지를 만듭니다. 씨앗에서 빠르게 자라고 꽃을 풍성하게 피우며 따뜻한 기후에서는 씨앗을 쉽게 퍼뜨려 일단 정착하면 저절로 다시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채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동반 식물 중 하나이며 흰파리, 진딧물, 선충을 퇴치하면서 유익한 수분 매개체를 유인합니다. 그것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조용히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 수준에서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거의 시적입니다. 가든센터에서 가장 간과되는 식물인 보잘것없는 메리골드가 경계선에서 거의 모든 다른 식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가정의 생활 지침서에는 항상 곡물 창고 근처, 식량 저장고 근처에 기록되었고 해충이 접근하지 않는 식물로 항상 묘사되었습니다. 쑥은 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 형태로 된 화학 전쟁입니다. 책임 있는 주요 화합물은 압신틴으로 70,000분의 1 농도에서도 인간의 미각으로 감지될 정도로 강렬하게 쓴 세스퀴테르펜 락톤입니다. 대부분의 기준으로
어떤 식물 종에서 발견되는 가장 쓴 화합물입니다. 그러나 쓴맛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쥐는 먼저 후각 시스템을 통해 쑥을 처리합니다. 쑥의 휘발성 오일인 압신톨, 투존에, 아줄렌, 아주레네 및 추가적인 테르펜 화합물의 복합 혼합물은 설치류에게 매우 혐오스러운 향기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특히 투존은 고용량에서 신경 독성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쥐의 신경계는 투존을 생산하는 식물에 대한 강한 회피 반응을 진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발적인 노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적응 행동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농업 문서에 쑥을 특히 곡물 저장고 보호와 관련하여 기재했습니다. 로마 농업작가 플리니우스는 저장 공간에 쑥을 권장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곡물 창고에는 종종 외벽을 따라 쑥이 심어져 있었고, 때로는 빽빽한 울타리 형태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에 걸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축적된 농업 지식이었습니다. 쑥은 약 1m 높이로 자라며 강하고 복합적이며 약간 약초 향이 나는 독특한 은회색 녹색 잎을 생산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일단 자리를 잡으면 거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더운 달에 최대 생산량을 보이는 생장기 내내 휘발성 화합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울타리를 따라 토지 경계의 모퉁이에 퇴비더미 근처에 그리고 쥐가 활동했거나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모든 구조물 주변에 심으세요. 쑥은 뿌리를 통해 알렐로패틱 화합물을 생성하여 주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채소밭에서 멀리 떨어뜨려 심고 주변 관상용 식물에는 약간의 공간을 주세요. 정원에서 가장 이웃 친화적인 식물은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방어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정확히 요점입니다. 알리움 사티붐 마늘 구근은 지구상에서 가장 화학적으로 복잡한 식용식물 중 하나입니다. 각 마늘 쪽에는 두 가지 화합물, 즉 알린과 효소 알리나 아제, 알리인 아세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늘 쪽이 손상되거나 잘리거나 으깨지거나 멍들거나 씹히는 순간 이 화합물들이 결합하여 알리친을 생성합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는 그 날카로운 유황 냄새는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알리신입니다. 인간 요리사에게는 식욕을 돋우는 향이지만 쥐에게는 경고입니다. 알리신은 식물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휘발성 특성을 생성하는 유기유황 화합물에 속합니다. 포식자 감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중요한 환경 신회황 기반 냄새, 표지를 의존하는 쥐의 고도로 발달된 후각 시스템은 연구자들이 강한 무조건적인 혐오 반응이라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알리신에 반응합니다. 마늘이 불쾌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반응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재배하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농업 문화권에서 해충 퇴치제로 사용되었으며 마늘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중국 농업 문헌에서는 곡물 저장고 근처에 마늘을 권장했으며 이집트 기록에는 해충 관리 맥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도 전통 농업에서는 마늘을 동반 식물로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쥐 퇴치를 위한 정원 식물로서 마늘은 몇 가지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땅 속에서 자라므로 주요 화학 물질은 토양에 있으며 이는 쥐가 땅을 파고 굴을 파는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잎과 줄기는 쥐가 식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스치거나 손상되면 휘발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으깬 마늘을 물과 섞으면
정원 경계 주변에 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프레이가 됩니다. 보조적인 조치로 늦은 봄 수확을 위해 가을에 마늘 쪽을 심거나 봄 심기를 위해 묘목장에서 화분 마늘 식물을 구하세요. 채소밭 가장자리, 퇴비장 근처, 그리고 레이스드 베드에 밑동 주변에 빽빽하게 심으세요. 물론 마늘은 식량이기도 합니다. 즉, 마늘 경계는 주방 정원에서 의미 있는 화학적 퇴치제 역할과 함께 인간 요리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를 수확하게 하여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살비아 롬마리누 과학이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전에 지중해 농부들은 실용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곡물 창고 근처에 로즈마리를 심으면 쥐들은 다른 곳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프랑스, 북부 이탈리아, 스페인 해안, 그리고 그리스 섬의 농업 공동체에서 수세기 동안 문서화된 행동이었습니다. 로즈마리는 아름다움 때문에 식량 저장고 근처에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름답지만요. 그것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어졌습니다. 이제 화학은 잘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장노에, 캠펜, 알파피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칼립톨로도 알려진 1.8 시널과 같은 휘발성 테르펜 화합물의 밀집된 복합 혼합물을 생산합니다. 이 화합물은 세계에서 가장 향이 강한 식물들 중 몇몇에서 지배적인 휘발성 물질이며 광범위한 해충종에 대해 강력한 천연 살충제 및 기피제로 작용합니다. 설치류에서 1.8 시널과 로즈마리 오일의 장로의 부분은 강한 후각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숙한 로즈마리 관목에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의 엄청난 밀도, 특히 태양이 잎을 가열하고 에센셜 오일을 증발시키는 따뜻한 날씨에는 쥐들이 깊이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화학 안개를 만듭니다. 로즈마리는 또한 정원 식물로서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대부분의 온대 기후에서는 다년생 상록수이므로 생장 기뿐만 아니라 연중 화학적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가뭄에 강하고 척박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무성하고 빽빽해집니다. 성숙한 로즈마리 관목은 높이 1.5m, 폭도 거의 비슷하게 자라 상당한 물리적 및 화학적 장벽을 만듭니다. 레이스드 베드 모퉁이 길을 따라 출입구 및 구조물의 진입 지점 근처, 그리고 쥐 활동이 관찰된 모든 지역 옆에 심으세요. 로즈마리가 야외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는 추운 기후에서는 서리가 내릴 때 실내로 들여오고 봄에는 전략적인 야외 위치로 되돌려 놓는 큰 화분에 심을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잎사귀를 손으로 쓸어 만지며 그 수지 같고 소나무 향이 나는 약초 향의 물결을 맡으면 그것에는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 오래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집과 식량 저장고를 둘러쌌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생활에 그렇게 깊이 자리 잡은 이유 중 일부는 정확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고 조용히 경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삼부추스, 바로 이 식물입니다. 가장 유명해서도 가장 흔히 추천되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현대 해충 방제 조언은 이 식물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놀랍고 그 뒤에 있는 화학은 이 목록에서 가장 정교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독일을 거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북유럽과 중부 유럽의 농촌 공동체에서 딱총나무 엘더 트리는 경관에서 특정하고 깊이 의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건물 바깥쪽, 지하실과 곡물 저장고 옆에 심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딱총나무를 베는 것을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로 여겼습니다. 신비로운 이유 때문이 아니라 딱총나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쥐를 멀리했습니다. 딱총나무는 식물 전체에 걸쳐 복잡한 화학 물질을 생산합니다. 잎과 껍질에는 삼분이글린, 삼분익린과 기타 시아노제닉 글리코사이드, 샤노제닉 글라이코사이드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들은 식물 조직이 손상될 때 시안화수소 하이드로젠 챈이디를 방출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노출 수준에서는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위험 신호를 감지하도록 진화한 후각 수용체를 통해 환경을 처리하는 쥐들은 딱총나무 잎의 시아노제닉 화학 물질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손상된 딱총나무 잎의 휘발성 화학 물질, 즉 대부분의 정원 식물과는 상당히 다른 강렬하고 특이한 향기는 고정된 회피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껍질과 잎에는 또한 상당한 농도의 트리테르펜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휘발성 특징은 쥐들이 단순히 중립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오하는 전반적인 화학 프로필에 기여합니다. 딱총나무는 거의 모든 토양 조건에서 자랍니다. 습하고 건조한 극심한 환경을 견딥니다.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종종 2~3년 안에 3m에 이릅니다. 씨앗을 풍성하게 퍼뜨립니다. 많은 환경에서 일단 딱총나무 하나를 심으면 자연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울타리선과 토지 경계를 따라 느리지만 꾸준히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 화학적 존재가 가장 유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너그러운 식물입니다. 꽃은 코디얼, 시럽, 차에서 사랑받는 독특한 딱총나무 꽃 향기를 생산합니다. 열매는 적절하게 준비하면 생으로 먹으면 구역질을 유발하는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절대 생으로 먹지 않음. 북유럽 식물 전통에서 가장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딱총나무 열매 제제는 수세기 동안 호흡기 지원을 위한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었으며 현대 연구는 열매 화합물에서 흥미로운 특성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고 건강을 지지하며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해충을 여러분의 재산에서 멀리하게 하는 식물입니다. 딱총나무를 여러분의 재산 경계선, 울타리선을 따라 모든 부속 건물, 정원 창고, 퇴비 더미 또는 쥐가 다니던 길을 만들었거나 은신할 수 있는 지역 근처에 심으세요. 공간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꽤 커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유럽의 가장 오래된 농부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식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식이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전통 농업 관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는 민속, 미신, 교육받지 못한 농민들의 비과학적인 습관으로 여겨졌던 관행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학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구와 동료 심사를 거친 방법론, 분자 도표로 아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들은 관찰을 통해, 상속을 통해 식량 저장고의 품질에 따라 살고 죽었으며 실수할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의 축적된 실용적인 지식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장된 음식이 있었던 한 오랫동안 인간 문명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압력에 대한 축적된 반응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특정 냄새가 쥐들이 건너지 않을 경계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경계를 심고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산업농업과 화학적 해충 방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지식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문헌, 수도원 정원 계획, 시골 영지 관리인의 편지,
중세 농가의 심기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목록이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구된 정보입니다. 과학은 관찰을 통해 발견된 것을 검증합니다. 그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7가지 식물의 아름다운 현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착시키는 데는 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수분 매개자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주방을 위한 허브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생화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600년 전에 이해되었던 것과 동일한 화학적 논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기초에는 페퍼민트, 경계선에는 라벤더, 채소밭, 주변에는 빽빽한 줄로 메리골드, 울타리 선을 따라 쑥, 주방 정원 전체에는 마늘, 출입구와 부속 건물 옆에는 로즈마리, 그리고 재산 가장자리에는 인내심 있고 튼튼한 딱총나무가 서서 딱총나무가 항상 해왔던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쥐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끈질깁니다. 그러나 이 식물들로 조성된 정원은 쥐들이 본능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환경을 만듭니다. 독이나 덫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언어, 즉 화학, 냄새,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식물과 동물 사이의 느리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식물들을 심을 때 여러분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식물학적 비밀이 여러분이 정원 경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역사가 묻으려 했던 자연의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심읍시다. 자연계의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